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하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유럽 및 영국의 화장품 인허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규제사항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유럽 및 영국 화장품 인허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이시 1223/2009에 따라, 영국은 UKCR에 따라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곤 유럽 기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 선정입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 1장의 제4조와 제5조를 보면 RP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우 EU 회원국 소재 RP를, 영국의 경우 영국 소재 RP를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RP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수입업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려는 제품에 대한 RP가 되는데요. 수입업체는 서면 위임을 통해 해당 지역 내의 다른 사람을 RP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RP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RP는 성분이나 라벨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안전성 평가 보고서 CPSR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PIF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진출 전 판매 국가의 라벨 규정을 준수한 패키지를 통해 제품이 문제없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유럽 및 영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RP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출이 끝이 아니라 그 전후로도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RP 전문 대행사와 협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P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서비스의 비용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퀄리티와 제공 범위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독성학자의 전문성이나 유럽 각국의 언어 및 영어 구사가 가능한지, 문제의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한지, 업무 수용력은 어느 정도인지, 재정 상태는 탄탄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업들과 업무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한국과 시차도 많이 나고, 또 업무 스타일상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보통 한 달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피드백이 굉장히 느린데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나 느린 피드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RP를 선정하면 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제품 정보 파일, PIF 준비가 있습니다. PIF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파일입니다. 보통은 문서 형식으로 제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기술하고, 제품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PIF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간혹 서류 형태로 기술하지 않고 파일로만 정리 및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IF는 유럽 및 영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화장품 규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PIF에는 제품의 특징, 용도, 성분, 포장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그 외에도 제품명, 처방, 제품 코드, 마케팅 클레임 정보 및 제품 브로셔, 출시 국가명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줄여서 CPSR입니다. CPSR은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로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됩니다. 파트 A는 제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파트 B는 파트 A의 자료에 기반해 안전성 평가 결론을 기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제조 방법 및 GMP 준수 선언서인데요.
제품의 전체적인 공정과 GMP 준수 선언서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GMP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ISO 22716, EFFCI 등의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효능효과 입증 자료로 제품이 소구하는 효능 및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름 개선, 미백, 보습 등의 효과를 가진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결과나 실험실 분석 결과 등을 첨부하는 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동물 실험 입증 자료입니다. 제품이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건데요. 유럽 및 영국에서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조기업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선언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PIF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CPSR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CPSR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CPSR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로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파트 A는 제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의 이름, CAS 번호, 기능, 농도, 규격 등의 정량적 및 정성적 구성과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 미생물학적 특성, 불순물, 포장재 정보 등의 제품 안정성 관련 정보, 추가로 제품의 독성학적 프로파일, 부작용, 그리고 추가 정보를 기재합니다. 여기서 포장재의 경우 제품이 다른 화장품이나 용기와 상호작용하지 않는지 검사하고 기록합니다. 파트 B는 파트 A에서 취합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 평가 결론을 기술하는 부분으로서 제품의 안전성 평가 결론, 라벨에 표시해야 할 경고 문구와 사용 방법, 제품 안전성 평가 방법 및 결론에 대한 근거, 그리고 안전성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구성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성 평가 결론에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고 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해성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제품의 사용에 관한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 제품의 안전성 평가 방법 및 결론에 대한 근거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분의 독성학적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했는지, 제품의 노출량과 위험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어떻게 입증했는지를 기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전성 평가사의 서명 부분에는 평가사의 이름, 자격, 소속, 연락처, 이력 등을 명시합니다. 참고로 안전성 평가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안전성 평가사는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그와 유사한 학문에 대한 대학 학위나 자격의 소지자, 혹은 유럽 및 영국 내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코스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CPSR의 예시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A에는 안전성 평가 정보들이 부록 정리되어 있고 파트 B에는 안전성 평가 결론, 제품에 표기할 경고 문구 및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평가 결론에 대한 근거와 안전성 평가사의 서명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PIF 준비의 마지막, 라벨 작성 및 검토입니다. 먼저 필수 표기사항을 살펴보면 제품 정보, 제조번호, 제품 성분 목록, 제품 중량 또는 부피 유통기한, 알레르기 성분 유무,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원산지, 수입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 성분 목록은 ingredients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야 하며
INCI명으로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순서도 중량순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또한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분이 나노물질인 경우 성분명 뒤에 괄호로 나노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규정에서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규정과 마찬가지로 리본 및 리브 오프 제품에 각각 0.01%, 0.001% 이상이 초과 함유되어 있다면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어서 라벨 클레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유럽과 영국은 라벨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품에 없는 기능을 마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해선 안 되며 지나치게 과장된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는 것 또한 피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될 수 있어야 하기에 증빙이 어려운 클레임은 과감히 삭제하고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RP 인명과 PIF 및 라벨을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비로소 화장품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수출국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유럽은 CPNP에, 영국은 SCPN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항목은 제품명 및 제품 유형, RP의 성명 및 주소, 필요한 경우를 위한 비상연락처,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국가, 나노물질 및 CMR 물질을 함유한 제품일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존재 여부, 제품 전성분, 원본 라벨 및 포장 사진입니다. 참고로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요. 다만 화장품 신고는 RP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화장품 기업은 반드시 RP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럽 및 영국 화장품 수출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규제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분에 대한 규제입니다. 유럽 및 영국에서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착색제 및 방부제와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금지 및 제한 성분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유럽 및 영국 수출을 준비한다면 제한사항에 따른 화장품 성분 검토를 선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편 혹시 앞서 화장품에 나노물질을 사용할 경우 성분명에 괄호로 나노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유럽 및 영국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화장품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노물질이란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용적을 갖거나 내부 구조를 가진 불용성이거나 내생체성이고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나노물질을 함유한 제품일 경우 CPNP를 통해 화장품에 포함된 나노물질의 존재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시장에 출시되기 6개월 전에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제품에 사용된 나노물질이 착색제, 보존제 또는 자외선 차단제 등의 사용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노물질 신고 요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는 제한 성분 목록이 나노 신고를 대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노물질에 이어 추가로 신원료의 사용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제한 성분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착색제, 자외선 차단제, 방부제 또는 나노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학자문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았고 다음은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제입니다. 유럽 및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화장품 제조에 있어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2004년 완제품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으며 이어서 2009년에 원료를 대상으로도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안전성 데이터는 유럽 및 영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유럽 국가들은 동물 대체 시험법이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방법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 검증된 시험 방법은 동물 대체 시험법 목록 안엑스 8에 수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광독성, 피부 흡수, 안자극, 피부 자극,
피부 감작성 등 다양한 독성 시험법이 개발 및 검증이 되었으나 반복 독성이나 생식 독성과 같은 장기적인 독성에 대한 대체 시험법은 아직 개발 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유럽집행위원회는 여전히 동물 실험 금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대체 시험법이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진 신물질을 포함한 개발 화장품의 유럽 및 영국 시장 진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및 영국의 개요와 화장품 관리 당국, 그리고 주요 규제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